예전에는 월세를 내던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월세를 받는 입장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네. 월세 내셔보셨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월세 낼 때? 사실 이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이 규모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적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급여를 받아서 월세의 큰 부분을 떼어내고 살려니까 사실 많이 경제적 압박이 되죠. 그쵸. 이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월세는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네. 요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월세보다는 이자가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자를 내면서 월세를 받는 입장으로 가실 거예요. 네. 임차인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내고. 남는 것이 임대소득이 될 건데 네. 지금 이제 대출 잔금을 하고 네. 명도는 별다른 게 네, 명도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잔금을 하고 나서 임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뭐 매매는 많이 없으니까 매매는 생각을 안 했었고 이 동네는 전세도 잘 나가고 월세도 잘 나가는 동네인데 요즘 전세 대출이 되게 많이 또 쪼여지는 상태여서 대출이 가능해야지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어려울 수도 있다. 부동산에서는 다들 좀 전세가 그렇게 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세를 놓는 거고 아니면 월세는 잘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면 월세를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월세를 받아서 지금 대출 이자를 갚고 조금 남아요. 근데 조금 남아도 그게 은행 이자보다는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해서 이자를 갚고 나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라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할 물건들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에 약간 왜곡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는데 이게 매칭하기가 조금 네, 쉽지 않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뭐 한 10명이면 10명 다 매칭이 됐다면 이 1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로 놓게 되면 오히려 투자금이 다시 좀 돌려 나오죠. 회수가 되는 상황이죠. 네, 전세금보다 얼마나 낮게 낙찰 받으셨죠? 전세보다는 최소한 2천 2천 이상. 정도. 2천 이상. 이 전세금이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전세금은 공시가의 126%까지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2천 더 이상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전세를 세팅하고 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네. 되게 괜찮다. 그리고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을 살짝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조금 낮아졌잖아요. 네. 1,000만 원 정도 낮아진 네. 상태니까 그만큼 보증금을 좀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월세를 조금 더 낮춰야 되는데 월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물 나오는 게 조금씩 5만 원씩만 올라가요. 맞아요.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하죠. 그래서 월세를 더 높이 올려받으려면 집안을 조금 세팅을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우리 하늘하거리는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이런 스탠드 같은 이런 것들을 살짝 세팅을 해놓고 나면 월세를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이제 사실 때 주인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 많이 하셨나요? 저는 요청은 안 하는 스타일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했어요. 거의. 네. 근데 월세입자들은 원래 요청이 좀 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달 내가 임대료를 내잖아요. 네. 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 불편한 거 맞아요. 있잖아요. 저기 전등 깜빡이는데 뭐 별거 다 얘기를 해요. 사실 집주인이 전등 갈아주고 이런 의무들은 없지만 중국에 네. 이제 네. 집을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도 제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와요. 네. 네, 이게 망가졌어요. 뭐 저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거는? 그
완전 원격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아 이거 그러면 하세요, 고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월세에서 빼고 입금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월세를 안 하고 이제 미리 미리 열세. 열세를 받으시는구나. 예, 미리 열세를 내거든요. 대부분 뭐 6개월 하기도 하고 1년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죠. 돈을. 그쵸, 네, 그쵸. 수리비 뭐 이런 거, 구입비 이런 걸 보내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월세를 세팅을 하려면 너무 멀면 돈이 많이 못 가. 들어요. 가까우면 내가 그냥 잠깐 해주던가 할 수 있잖아요. 월세 받는 물건을 처음부터 조금 원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원하셨죠? 아니, 사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첫 번째 걱정이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단기 매도를 해야 되겠다. 대출을 유지할 생각을 못 하셨구나, 네. 처음에는. 단기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개인 대출이 주담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단기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매가 되는 건 아파트밖에 없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할 수는 없고 그럼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아이랑 환자가 있으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은 방법, 선택지가 서울, 내가 갈 수 있는 서울 근교까지 해서 빌라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월세를 해놓고 이제 봐야겠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오르겠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물건 찾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근데 빌라는 물건 찾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물건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었거니와 이제 이걸 아무리 조사를 하고 가도 이 빌라는 시세도 안 나오고 요즘 실거래도 없는 데다가 실거래 가격도 안 뜨고 하다 보니까 막 시세를 조사하고 가도 부동산에 가면은 제가 예상보다는 2, 3천을 낮춰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월세도 막 이제 매물을 아무리 찾아보고 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 20씩 적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웠네요. 네. 근데 월세는 그 시세 파악이 그 호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매가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매가도 추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매가는 거기에 나오는 실거래가가 투명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진짜 저렴한 물건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빌라를 매수하는 분들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다 실수요자들이에요. 전세로 들어가고 싶지만 믿을 만한 저렴한 그런 전세 물건 자체가 점점 없거든요. 보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를 구하느니 이 가격에 나온 매도 물건을 사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분들이 지금 빌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들 입맛에 맞는 물건들을 이제 딱 제안을 해주면 사실 단기 매도도 가능하고 월세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고려하는 점이 있죠. 직장에서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월세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순서가 좀 뒤에 있어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겠다라는 의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나쁘지 않으면서 조금 쾌적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월세를 좀 더 올려받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선 낙찰을 받으셨고요. 지금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께 월세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아직 첫 월세를 못 받으셨겠지만 월세 물건을 고를 때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물건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교통이 일단 좋고 그다음에 좀 쾌적한 말씀하신 좀 쾌적한 컨디션인 집에다가 뭔가 주변에 부동산에서 확실한 월세를 얘기한 곳으로 그러니까 제 수익률 안에 들어오는 월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 데를 지금 입찰을 한 거거든요. 조금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수요가 확신이 네. 드는 곳으로 선택을 네,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수요가 확신해서 드는 곳으로 선택을 하면 실수가 없고 수요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확실히 알 때까지 끝까지 파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입찰에 첫 낙찰, 그리고 첫 자서, 자서는 자필 서명, 대출받는 거 말합니다. 첫 자서 진행 중인 하이원님,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제가 이걸 혼자 만약에 했으면 절대로 엄두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실행에도 못 옮겼을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끌어주셔서 정말 그 말 있잖아요. 자꾸 끌고 가신다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어쨌거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끌려가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레온님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끝까지만 하면. 네, 네, 물론 맞아요. 낙찰을 받는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포기만 안 하면 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